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행동 경제학 이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경제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인사는 합리적이다. 바로 이 대전제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모든 순간에 합리적인가요? 바로 그 의문에서 시작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보는 그 인간상, 호모 에코노미쿠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컴퓨터처럼 모든 걸 계산해서 최적의 선택만 하는 그런 인간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아니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어제 저녁에 야식 먹을까 말까 1시간 고민하다가 결국 시켜 먹고 아침에 후회하고 그런 적 없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교과서 속 주인공이랑 현실의 우리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진짜 합리적인 존재일까? 한번 따져볼 거고요. 두 번째, 우리의 판단을 흔드는 심리적인 함정들은 뭐가 있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들입니다. 콕콕 짚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왜 10,000원 버는 기쁨보다 10,000원 잃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정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인지 이것까지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출발해 봅시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은 과연 합리적일까? 자, 지금부터 전통 경제학의 아주 단단하고 오래된 그 믿음, 그 뿌리를 한번 살짝 흔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이 인간은 이래야만 해 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세웠다면 행동 경제학은 아니 잠깐만 실제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어쩔 땐 기분 따라서 물건 확 질러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요. 바로 이런 감정이나 어떤 편견, 편향 같은 것들이 우리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정한 거죠. 말하자면 아주 이성적이고 차가운 경제학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심리학이랑 손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도대체 뭐가 우리의 완벽한 합리성을 방해하는지 그 심리적 함정들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해요. 자, 첫 번째 함정은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어림짐작 또는 주먹구구식 판단이에요.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슈퍼컴퓨터처럼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할 순 없잖아요.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 뇌가 일종의 지름길, 숏컷을 만드는 겁니다. 객관적인 통계나 데이터보다는 내 개인적인 경험 또는 기억에 확 남는 어떤 사건에 의존해서 에이, 대충 이렇겠지 뭐 하고 빠르게 판단해버리는 경향이죠. 이게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존 효과입니다. 이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임다운먼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내가 그걸 딱 소유하는 순간 그 물건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내 거라는 꼬리표가 딱 붙는 순간 갑자기 그 물건이 더 예뻐 보이고 소중해지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부존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WTE, 오른쪽에 WTP라고 되어 있죠. WTA는 내가 이 물건을 팔다면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하는 가격, 즉 판매 의향 가격이고요. 반면에 WTP는 내가 이 물건을 산다면 최대 이 정도까지 낼 수 있다 하는 구매 의향 가격입니다. 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팔 때 생각하는 가격이랑 살 때 생각하는 가격이 똑같아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결론처럼 WTA가 WTP보다 훨씬 커요. 내가 쓰던 펜을 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이건 내 손때가 묻은 거니까 최소 5,000원은 받아야지 하는데 똑같은 펜을 문방구에서 산다고 하면 한 1,000원이면 사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존 효과입니다. 내 것이 되는 순간 가치가 뻥튀기 되는 거예요. 다음은 틀짜기 효과, 프레이밍 효과라고도 하죠. 이건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겪는 건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틀, 즉 어떤 프레임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나 선택이 확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가장 유명한 예가 그거죠. 수술 성공률 90%라고 말하는 의사랑 수술 실패율 10%라고 말하는 의사. 어때요?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데 성공률 90%라는 말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안심이 되고 수술을 받고 싶어지죠. 이게 바로 틀짜기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심적 회계 방식, 멘탈 어카운팅입니다. 우리 다들 이러지 않나요? 마음속에 여러 개의 가상 통장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땀 흘려 번 월급은 생활비라는 아주 신성한 통장에 들어가서 아껴 쓰죠. 근데 길 가다가 우연히 10,000원을 주었다? 그럼 이건 공돈 계정으로 들어가서 예,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하고 쉽게 써버립니다. 사실 10,000원은 그냥 10,000원이잖아요. 어디서 왔든 똑같은 가치를 가진 돈인데 우리는 그 돈에 꼬리표를 붙여서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죠. 이것도 한배적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숨어있는 몇 가지 심리적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휴리스틱, 부존 효과, 틀짜기 효과, 심적 회계. 어때요? 저거 완전 내 얘긴데 싶죠? 네. 자,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에이,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네 하고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새롭고 강력한 이론을 만들어냈죠. 지금부터 그 이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기존의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아주 막강한 이론이 있었어요. 이게 전통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알레의 역설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어라? 이거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네? 하는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즉, 기존 이론에 슬슬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대안이 바로 이 전망이론, 프로스펙트 시어리입니다. 심리학자인 데니엘 카네만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죠.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사람들은 절대적인 결과에 관심이 없다. 오직 변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 최종 재산이 10억이 되는 것보다 지금 내 상태를 기준으로 10만 원을 따느냐 잃느냐 이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자, 전망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함수 그래프입니다.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 별표 5개 치세요. 3가지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여기 원점 보이죠? 이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모든 이득과 손실은 이 기준점에서부터 측정됩니다. 둘째, 그래프 모양이 어때요? 멋진 S자 모양이죠? 잘 보시면 이득 영역, 즉 오른쪽 위는 오목한 형태고요. 손실 영역, 즉 왼쪽 아래는 볼록한 형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이 S자 그래프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가요? 아니죠. 손실 영역의 기울기가 이득 영역보다 훨씬 더 가파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손실 깊이, 로스 버전.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망이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S자 그래프의 이득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볼 때요. 이득 영역에서 함수가 오목하다는 건 우리가 위험 기피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A는 확실하게 500만 원을 받는다. B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0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빵원을 받는다. 자, 뭘 선택하시겠어요? 수학적으로 기대값은 똑같이 500만 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도박보다는 확실한 500만 원을 선호합니다. 이게 바로 이득 앞에서는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위험 기피적 성향이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오목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실 영역으로 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함수가 볼록하죠? 이건 우리가 위험 선호적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좀 슬픈 상황입니다. A는 확실하게 500만 원을 잃는다. B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0만 원을 잃고 뒷면이 나오면 하나도 잃지 않는다. 어떠세요? 확실한 500만 원 손실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나 손실을 아예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B라는 도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위험 선호적 태도라고 해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 영역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합리성이라는 전통 경제학의 첫 번째 기둥을 무너뜨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 인간은 지독히 이기적이다라는 가정도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최후 통첩 게임. 룰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과 게임을 한다고 해볼게요. 저한테 10,000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10,000원을 어떻게 나눌지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9,000원 갖고 당신은 1,000원 가지세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은 딱 2가지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수락하거나 싫습니다, 거절하거나. 만약 여러분이 수락하면 제안대로 돈을 나눠 갖는 거고요. 만약 거절하면 그럼 저도 여러분도 둘 다 한 푼도 못 받고 게임은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전통 경제학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단돈 100원을 준다고 해도 수락해야죠. 왜? 거절하면 0원이지만 수락하면 100원이라도 생기잖아요. 0원보단 100원이 이득이죠. 이게 이론적인 예측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안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가질 몫의 40% 정도, 즉 10,000원이면 4,000원 정도를 제안하고요. 제안 받는 사람은 20%, 즉 2,000원 미만의 제안은 에이, 기분 나빠, 너 혼자 다 먹어다 하면서 거절해버리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쵸. 인간은 단순히 돈만 쫓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머릿속에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시험에 꼭 나올 핵심 내용만 딱딱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 4가지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휴리스틱이나 부존 효과 같은 여러 심리적 편향 때문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곤 한다. 셋째, 우리는 이득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하다. 이게 바로 전망이론의 핵심, 손실 기피였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인간은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서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다. 이 4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행동경제학의 뼈대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학 사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배운 행동경제학처럼 우리 자신의 이야기,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아주 재미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공부가 힘들고 지칠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린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많은 동료들이 있고요. 또 우리 능력 있고 친절하신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